자, 소가 제기되면 요건을 먼저 심리하죠. 요건 심리 중에 첫 번째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대상 적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처분을 했어요. 어떤 게 처분인지. 그 다음에 이제 등을 할 차례예요. 등은 재결이죠. 재결. 721페이지예요. 자, 보세요. 아까 과징금이 100억에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갑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취소심판. 자, 취소심판을 청구했어요. 나는 담합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걸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거기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취소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 따져보니까 위법 부당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담합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각재결이 나왔어요. 재결. 자, 재결도 행정행위 중에 일종이잖아요. 처분이 행정행위라고 봐도 되고, 이 개념에 해당하면 여기에 넣으면 처분 등에 해당하죠. 등이야. 따라서 이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갑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해도 되고요. 기각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픽으로 이거를 잘못 판단했으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도 돼요. 둘 다 대상이 되니까. 자, 이 소송에서는 담합행위를 한 게 맞네라면서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졌어요, 원고가. 여기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 판단했네. 기각재결을 취소한다고 인용 판결이 나왔어요. 자, 여기는 담합행위를 안 했다고 판단했고, 여기는 담합행위를 했구만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똑같은 사건에서 판결에 모순이 나오죠. 이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처분도 대상이 되고 재결도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처분주의가 있고 재결주의가 있는 거예요. 재결주의는 무조건 재결만 다퉈라 이 얘기예요. 원처분주의는 원래 처분을 다퉈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아니고 플러스가 더 있어요. 여기는 원래는 처분을 다퉈야 되고 재결도 되기는 되는데 언제?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된다. 이게 원처분주의. 따라서 우리는 뭘 선택하고 있냐면 이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재결주의가 아니라. 자, 우리는 이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갑은 그러면 뭘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해야 될까? 심판 청구에서 졌어요. 그러면 역시 괜히 저기 갔네. 바로 소송 제기할 걸 하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기하면 기각 제기란 걸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봤더니 기각 제결에는 고유한 위법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나는 담합행위를 안 했는데 왜 했다고 판단하고 기각 제결하느냐. 그렇죠? 따라서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야. 담합행위를 안 했는데 했다고 생각한 사실을 오인한 거죠. 이 위법은 어디의 위법이에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잘못 때린 위법이죠. 기각 제결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면 기각 제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왔잖아요. 따져봤더니 제결에는 그 자체로는 위법이 없어요. 나름 고유의 위법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판결 때릴까요? 여기서는 고유한 위법이 없으니까.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다툴 수 있는데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왔어요.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도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따져봤더니 없어요.
따라서 무슨 판결? 각할까요? 기각일까요? 이 얘기야. 기각을 합니다. 고유한 위법 있는지를 따져보니까 위법하지 않더라 이 말이야. 기각 재결 그 자체로는. 따라서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 이걸 각하라고 또 하면 안 된다. 이게 시험한 문제죠. 재량의 일탈남용도 이렇게 했잖아요. 재량행위는 일탈남용이 없으면 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일탈남용이 있을 때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도 재량행위인데도 소송을 제기해 왔어요. 일탈남용이 없어요. 그럼 대상이 안 되잖아요. 각하예요? 역시 일탈남용을 따져보아서 위법하지 않으니까 기각 이렇게 한다. 똑같은 논리예요. 한때 각하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판례가. 근데 지금은 다 기각으로 합니다. 그걸 기억을 해놔요. 자, 721페이지.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양자를 모두 대상으로 허용한다면 판결의 모순 저촉 이런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원처분주의와 재결 중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인가는 일법 정책의 문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우리는 행정소송법에서 태도의 니언에 원처분과 아울러 재결에 대하여도 취소나 무효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단지 재결에 대한 소송은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는 할 수 없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동그라미 있는 경우에 하나도록 하고 있더라. 이를 우리는 무슨 주의라 그런다? 원처분주의라 부른다. 그렇죠? 별표 2개. 요걸 그대로 쓰고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면 많이 틀려요. 왜? 재결이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된다 그러니까. 그건 재결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재결은 무조건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소송의 대상이 안 되고 이것만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는 게 재결주의예요.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722페이지. 그게 별표 2개고. 그러면 디귿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떤 거냐 이거죠. 재결 그 자체에 원처분의 하자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 재결에만 있는 흠을 말한다. 즉 주체, 재결청이 권한이 잘못되어 있거나 재결할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절차를 잘 안 지켰을 때 재결서라는 형식으로 안 했을 때 재결 그 자체의 내용상의 하자가 있을 때 자, 이런 걸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각하재결. 분명히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은데도 각하해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먼저 시소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심판위원회가 야, 행정심판도 아까 소제기 요건하고 거의 비슷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심판 제기 요건을 안 갖췄다고 하고 각하를 해버렸어요. 돌아가 해버렸어요. 자, 심판 청구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각하를 한 거야. 이러면 심판 청구 요건을 갖췄는데도 각하했다는 것은 고유의 하자 맞죠? 여기서의 하자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고유의 하자지. 이런 경우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각하 재개를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하면 돼요. 고유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각 재결. 아까 예를 들었던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내용상의 위법을 주장하여 제소할 수는 없다. 똑같은 하자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그죠? 원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취소를 구할 수 있고요. 사정 재결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불리한 재결 동그라미, 그 밑에 사정 재결 동그라미.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 지금은 잘은 안 물어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 동그라미 정도 해놓으시고. 인용 재결의 경우에는 보죠. 형성 재결.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유리하나 제3자에게는 불리한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이 행해진 경우. 자, 이때는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유리합니다. 연탄공장 허가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누가 소설 인근 주민이 심판을 청구하겠죠. 인근 주민이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 재결 받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 인용 재결은 주민들한테는 성소 이긴 거죠. 성소라는 이긴 재결에서 이겼고 갑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인용이 돼버리면 이 연탄공장 허가가 없어져 버려요. 갑에게는 불리하게 되죠, 이제.
자신의 허가가 날아가니까. 자, 이때는 갑은 이제 이 인용 재개를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이 갑은 이걸 다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상대방에게는 유리하나,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할 때, 이 불리한 사람들이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 재개를 받아버리면, 이 유리했던 상대방은 자신의 허가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인용 재결이 잘못됐다면 이 사람은 이걸 다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성적 재결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가 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게 동그라미예요. 취소 명령 재결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요. 나중에 할 겁니다. 일부 인용 수정 재결은 일부 취소되고 남은 변경 재결로 인하여 남은 원처분. 하여튼 남은 원처분 동그라미. 이렇게 남은 원처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외우는 게 맞는데 시험은 잘은 아무리 어려워서. 자, 이런 거야. 아까 같이 100억의 과징금이 나왔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가 50억으로 감경을 해줬어요. 요거는 취소를 해. 이렇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때 갑은 나는 담합행위도 안 했는데 무슨 50억은 또 왜? 50억 깎아준 건 좋지만 50억도 나는 안 내도 되는데 왜 50억은 내라는 거야? 소송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뭘 대상으로 취소해달라 그래야 되냐 이 말이야. 응? 이걸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얘를 피고로 해야 되고요. 재개를 대상으로 한다면 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부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이걸 대상으로 해야 돼요. 100억이 50억이 취소되어서 50억이 남은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때는 피고는 누구를 하라는 거야? A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피고로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이런 게 있어요. 파면을 당했어요. 갑이 공무원인데 소청을 제기했어요. 특별한 행정심판이에요. 여기에서 감봉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감봉도 억울합니다. 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누굴 피고로? 자, 뇌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파면당했어요. 뇌물 받지도 않았는데 좋긴 하지만 감봉을 당했어요. 깎여졌어요. 다른 걸로. 조금 유리한 걸로. 하지만 감봉도 나는 뇌물 안 받았는데 왜 내가 감봉을 당해야 되냐. 소송을 제기하고 싶단 말이야. 뭘 대상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변경된 원처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변경된 원처분. 그 말은 누굴 피고로? A를 피고로. 나는 뇌물 안 받았다니까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수정된, 변경된, 일부 취소된 남은 원처분. 왼쪽에다가 암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난이도는 엄청 높은 문제예요. 1번 판례 A급 읽어 둘만 하여 2번 B급 똑같은 건데 3번 아까 얘기했죠?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 결정 중에 이때는 뭘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청 결정을 다퉈야 돼요? 견책으로 변경된 원처분을 다퉈야 될까요? 변경된 원처분이라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뭘 대상으로 했냐면 밑에서 둘째 줄 소청 결정 자체를 다퉜나 봐요. 그랬더니 소청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청 결정을 다투면 안 되고 이 소청으로 나온 결정을 다투면 안 되고 뭘 다투라? 견책으로 바뀐 원처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취소 사유다 이거죠. 기각 사유다.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고유한 위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죠? B급. 리얼.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는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이제 재결을 다투라고 되어 있는데 갔더니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때는 대법원은 과거는 일부 각하서를 취하기도 하였지나 셋째 줄 이제는 기각서를 취하였다. 별표 2개. 기각설 별표 2개. 근데 아직도 원처분주의가 아니라 법으로 아예 무조건 재결을 다투라고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니은이에요. 노감토인데
이제 토지 수용에 있어서는 재결주의가 빠졌고 노감만 이제는 재결주의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이게 이제 일종의 행정심판이란 말이야.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제 재결 비슷한 건 재심 판정을 해줘요. 이때 나는 원래는 뭘 다퉈야 될까요? 처음에 처분을 원래는 다퉈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노동위원회법에는 재심 판정을 다투도록 하고 있어요. 무조건 재결.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해서 다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면 다시 재심의 판정이 나오는데 이때도 역시 재심의 판정을 다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원래는 원처분주의인데 아직도 재결주의가 있었는데 노감토가 있었는데 이제는 토는 빠지고 노감만 재결주의다. 노동위원회 감사원. 많이 묻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워서. 판례 볼까요? B급.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이 나와서에 대해서는 송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필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주의다 이 말. 원처분을 바로 다툴 수는 없다는 거죠. B급이요. 자, 사립학교 교원은 첫째 줄이요.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 징계의 경우는 셋째 줄, 징계 처분이 원처분으로서 그 대상이 되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동그라미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소의 대상이 된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갑은 국립대 교수예요. 이 사람이 징계를 당했어요. 해임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국립대 교수니까 소청을 제기해야 돼요. 교원 재심이라고도 하고 소청이라고도 하면. 그러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재결이 나와요. 소청 결정이죠. 근데 소청 결정에서 기각됐어요. 못 이겼어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해야 돼? A를 피고로 원처분주의니까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해야 돼요. 맞잖아요. 원처분주의니까. 이번에는 국립대 교수가 아니라 사립대 교수 을이 있어요. 학교 재단으로부터 해임을 당했어요. 잘렸어요. 자,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립대 교수니까 원래는 무슨 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이 아니라 첫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법원에다가. 민사법원에다가 교수 해임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걸 제기하면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사립학교 교사지만 국공립대 교사와 교원의 지위를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하나 만든 거야.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 자, 이런 사립대 교수도 똑같이 교원 재심위원회에다가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교원 재심위원회. 얘들이 기각 재결이 나왔어요. 못 이긴 거야. 그러면 이제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처분주의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이거는 처분이 아니잖아요. 사립학교 교사가 한 거, 사립에서 한 거니까. 따라서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이거는 민사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심판위원회가 처음으로 나온 처분이니까. 이거는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국공립대 교수는 재심 결정이 나왔을 때 불복할 때는 원처분주의니까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그게 소위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편 쭉 내려와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정도예요. 너무 어려서 잘은 안 묻는데 물을 수도 있겠죠. 자, 확인. 다음 중 판례에 의하여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국공립대 교수의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아까 길게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판례 원문을. 이렇게 짤막하게 묻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민수 조교수 사건에서 교수 재임용 거부 취지로 한 기간 만료 통지는 처분성 긍정했죠. 긍정.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처분성 긍정.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통시행위, 사부심사 대상이 안 된다 그랬잖아. 앞에서 배웠어요? 검사의 공소제기는
공소 제기하면 형사법원이 열리는 거야. 거기서 무죄를 주장하면 돼요. 공소 제기를 취소해달라 그러면 안 되지.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등밀분교 조례, 계속 처분성 긍정, 지토수의 수용 재결, 특인대의 대리, 당연히 처분성 긍정.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처분 등을 했고요. 이제 뭐 할 차례요? 대상 적격을 했으니까 당사자 원고 적격을 보자 이거죠. 원고 적격.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자, 취소소송의 당사자. 당사자 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제 권리 능력이 가진 자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도 대표자만 있으면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뭐 우리 시험에 법인격이 없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없다 그랬고요. 당사자 적격은 이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자격이 있는 걸 말하는데 그것까지 구별 안 해도 돼요. 자, 판례 1번 A급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기관임을 해줬어요. 국토부가 장관한테, 시자체 장한테 어떤 권한을 위임해 줬단 말이야. 근데 이 기관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국가한테 불리한 처분을 하더라 이거죠. 이때는 국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임마한테 어떤 A를 하라고 했는데 이 A 때문에 내가 권익이 침해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권한을 위임했는데 너 임마 위법하게 왜 이따위로 해? 감독권을 통해서 시정해버리면 돼요. 쥐가 하라고 요구한 사무를 제대로 이행 못하면 내가 준 사무니까 내가 위법하게 했던 걸 바로 잡아버리면 되죠. 근데 쪽팔리게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쥐가 위임해놓고는 쥐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뭐라 그랬어요? 임마 네가 위임했으면 네가 처리하면 되지 뭐 법원으로 오냐 쪽팔리게. 각하 이렇게. 그렇죠?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은 국가는 기관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자체 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허용된다. X. A급. 아까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사립학교, 그렇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법인이 소를 제기해도 되고요. 교원이 해도 되고 교장이 해도 되고요. 뭐 좀 넓습니다. B급. 잘 모르시겠으면 넘어가시고 C급도 돼요. 잘 안 모르. 헌법에서 중요합니다. 자, 원고 적격. 자, 당사자들 중에 이제 원고부터 먼저 해보자, 그죠? 원고 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거죠. 니은, 우리 행정소송법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으로 되어 있더라. 법률상 이익. 이는 적법요건, 직권조사상, 흠결시는 각하. 맨날 하던 얘기죠. 이익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제3자도 된다. 다음 페이지.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뭐냐? 권리를 의미한다. 아니다. 법률상 이익을 의미한다. 아니다.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이기만 하면 된다. D. 취소소송은 적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된다. 뭐 이런 거예요. 핵심, 이 중에서 학설은 B예요. B. 법률상 이익구제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C. 둘째 줄에 소송법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 X. 소송법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X예요. 소송법상 이익은 아니에요. 법률상은 실체법상의 이익을 말해요. 법률상 이익구제설. 이때 법률상 이익을 판단할 때는 3번으로 내려오면 돼요. 그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그것만을 고려하지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는 최근에는 근거 법률 외에 자, 관련 법률까지 동그라미 고려하는 판례가 나타나고 나아가 기본권까지 헌법에 있는 기본권까지 고려하는 듯한 판례도 발견된다. 자, 또 기본이니까 하나만 설명하면요. 속리산 용화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겠다고 갑이라는 어떤 개발업체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냈어요.
속리산의 용화 집단 시설. 그 속리산 입구에 이제 그 입구의 지역을 개발해서 여관도 짓고 음식점도 짓고 이렇게 하려고. 자, 그러면 당연히 누가 반대할까요? 인근 주민들도 찬성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단체 이런 데서는 반대할 거예요. 자, 이 승인 행위를 취소해 달라 이 말이에요. 자, 속리산 국립공원이니까 자연공원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이 국립공원을 기울이는 법이에요. 이 법에 보면 이런 집단시설지구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낸 거야. 받아내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승인은 위법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대상 적격, 승인, 특허죠. 새로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특허. 따라서 대상 적격은 통과해요. 자, 원고 적격을 보니까 소장에 원고에 사람이 한 20명이 적혀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주소를 보니까 다 보원, 충청 속리산 근처야. 자, 그러면 원고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자, 언제 원고가 될 수 있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을 때. 자, 이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은 자연공원법이에요. 과연 자연공원법이 이 사람 2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뭔가 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려고 이런 법이 만들어졌겠냐 이 말이야. 사익 보호성이 있냐 이 말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공권의 성립 요건, 강행법규성, 사익 보호성 들어봤어요? 공권은 다른 말로 뭐예요? 법률상 이익, 다른 말로 원고 적격.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법률이 공익을 위해서 당연히 만든 법이겠죠. 하지만 이 법률이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사적인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연공원법을 만들 때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이나 환경상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저 법을 만들었다?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아리까리해요. 자, 그래서 이걸로는 원고 적격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야. 근데 이런 국립공원에 이런 집단 시설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뭘 더 거쳐야 되냐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자, 이 환경영향평가 법령들은 자연공원법은 근거법률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이 승인행위의 근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런 걸 관련법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것도 근거법률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판례는 근거법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련법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따라서 근거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법률을 해석해 보는 거야. 봤더니 환경영향평가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승인 환경영향을 우려가 되는 어떤 승인 행위가 있는 그 지역 반경 예를 들면 4km 내에 주민들에게 어떤 환경상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 평가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고들 20명은 이 반경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야. 자, 이걸 해석해 볼 때 왜 4km 내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할까요? 뭔가 이 사람들한테 환경상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따져보라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뭔가 보호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관련되는 법률, 근거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법률에 의하여 뭔가 보호되는 이익이 있네, 얘들은. 원고 적격, 긍정 이렇게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또는 제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저걸 취소해달라고. 나는 서울 살아요. 근데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속리산을 찾는 게 내 낙이야. 자, 따라서 나는 속리산 공원을 저렇게 뭐 집단 시설 지고 지른 거 승인하면 보기 싫다. 취소해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 지역 밖에 사는 사람이고 가끔씩 가서 그냥 치유 힐링하는 장소로만 활용하는 사람이고 과연 나한테 저런 법률이 나한테 뭔가 나의 어떤 법적인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뭔가로 해석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내가 소를 제기하면 각합니다. 요 안에 사는 사람들은 통과. 요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은 원고 적격 긍정.
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이 소를 제기하면 각하. 이렇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판례 1번 보면 B급. 처분의 근거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고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일반 국민이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이건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원고적 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B급 맞는 말로 나올 거고 2번은 방금 예를 들었던 거죠. 자연공원법령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당해 변경 승인 및 허가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거법률이 된다. 여기서는 근거법률이라 그랬지만 이제 최근에는 관련 법률이라는 용어를 더 씁니다. 그걸 뭐 틀렸다 할 수는 없어요. A급.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된다. 판례에서 봤으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4번 구체적인 검토.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침익적 처분이 뭐예요? 아까 과징금 부과 처분의 상대방 갑. 당연히 죄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저거는 묻지도 않습니다. 헌법상에 보장되는 자유권이 침해되니까 곧바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이걸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침익적 처분을 직접 받은 그 상대방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원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판례도 그렇게 돼 있죠. A급 읽어보면 되고요. 판례는 수익적 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허가를 받은 사람. 지가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지가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또 소를 제기해와요. 그럼 법원은 뭐라 그래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장난치냐 이 말이에요. 지가 신청해서 허가 내주니까 지가 취소해달라고 또 소를 제기해. 각하다 이 말이에요. B급. 니엄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 소송의 경우다. 자, 여기서는 이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쉽게 원고적격 긍정. 이제 문제는 제3자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제3자의 소송은 첫째, 경업자 소송이 있어요. 두 번째, 경원자 소송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방금 봤던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인인 소송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경업자 소송 이미 우리 공부를 했어요. 제가 짜장면집을 하고 있어요. 허가를 받고 그 옆에 신규 허가, 을에게 신규 허가가 나온 거예요. 자, 기존 업자인 갑은 신규 허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배웠어요, 이거. 허가는 기존 업자는 원고적격 부정.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신규 면허가 나왔어요. 이건 특허기 때문에 다툴 수 있어요. 자, 을과 갑은 경업자예요. 경쟁하는 업자들. 이때는 허가면 원고적격 부정, 특허면 긍정. 그렇죠? 이미 배웠던 거. 왜 이게 제3자 소송이죠? 기존 업자가 신규 허가를 다투는 거잖아요. 이 허가는 을에게 나온 거야. 그런데 누가 소를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3자, 갑이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3자 소송인 거야. 그렇죠? 제3자가 이번에 나온 허가, 을에게 허가를 해줬는데 이상한 놈이 와서 소를 제기하는 거야. 제3자가 와가지고. 특허면 긍정, 이거면 부정. 그렇죠? 다음, 경원자 소송은 뭐냐? 출원 들어봤죠? 출원한다. 얘도 신청하고 얘도 신청했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만 허가가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은 허가를 못 받았겠죠? 아무리 봐도 이 허가는 위법합니다. 이때 갑이 다투는 거예요. 자, 여러 명이 출원한 경우에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해서는 불허가로밖에 기결될 수 없는 관계. 이런 걸 양립상 양립 불가능한 관계라 그래요. 자, 이런 경우일 때는 한 놈한테 허가 나오면 허가 못 받은 놈은 당연히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걸 경원자 관계라 그래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는 긍정. 인인 소송은 아까 했잖아요. 근거 법률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익 보석이 있는지를 따져서 결정하는 거예요. 됐죠? 자, 보시면 경업자 소송은 기존 업자가 동그라미죠. 기존 업자가 신규를 다투는 거예요.
넷째 줄, 일반적으로 강학상 특허기업이면 원고적격 인정. 강학상 허가기업이면 원고적격이 부정. 단 허가기업일 때도 뭐라 그랬어요? 거리 제한 규정과 같이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화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특히 이제 거리 제한 규정 같은 게 있으면 허가지만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랬죠. 자, 이 부분은 잘 모르시겠으면 허가 파트를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별표. 다음 원저 소송이에요. 인 허가 등에 있어서 서로 자, 법규상 동그라미, 성질상 동그라미, 양립할 수 없는 동그라미. 자, 이런 출연을 제기한 자로서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경원관계라 그런다 이거죠. 경원적 관계라고 해도 되고. 이때는 당연히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다음 인인소송은 특정 주민에 대한 수익 처분이 이웃 주민들에게는 불이익할 때 인근 주민이 다투는 소송. 자, 이는 근거되는 법률, 관련되는 법률로 따지고 있다. 그렇죠. 판례 1번 영향권 밖의 주민이네요. 밖의 주민이면 원칙적으로 원고적격 부정. 근데 우리 판례는 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증명을 하면, 네가 증명을 해오면 그때는 혹시 원고적격을 인정해 주겠다. 원래 바깥 주민은 원고적격 부정인데 진짜 네가 참기 힘든 그런 환경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때는 따져봐서 네가 입증해 준다면 인정해 줄게. A급. 2번 C급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기타 단체 소송. 아까 다 했어요. 둘째 줄 독일의 단체 소송, 미국의 집단 소송과 같이 어떤 단체가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그런 이기적 이런 표현을 몰라도 되고요. 그런 소송 또는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소송, 이런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그 밑에 2번 별표 행정심판의 피청구에 있는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인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청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심판 청구에서 내가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은 증거죠. 행정청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별표예요. 당연한데도 출제를 하면 잘 몰라요. 판례 A급이에요.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 이 조합이 이 사건 시외버스 운송 사업 계획 변동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거야. 조합한테 과징금이 나오면 조합이 당연히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이 변경 인가 처분은 그 조합원들 버스 운송 사업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때는 누가 소를 제기해야 돼요? 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원고의 이름을 다 써야 돼요. 조합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했죠? 의사협회가 협회의 이름으로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똑같은 판례죠. A급. 자, 원고적격을 역시 부정한 판례하고 원고적격을 긍정한 판례 역시 별표 2개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역시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천천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죠. 법률상 이익, 다른 말로 공권, 다른 말로 원고적격,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연물의 일부인 동식물에게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유품성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도롱뇽이 소를 제기해요. 이름이 도롱뇽이가 아니고 진짜 도롱뇽, 깨구리가 소송을 제기해요. 그 연못 위에다가 이번에 도로를 닦으니까 연못이 없어진대. 우리의 깨구리 이름 뭐지? 깨구리 나나인가? 블루 있잖아. 왜 피리 부는 깨구리 딜리리디리리 어? 예시와 뭐야? 만화 영화 만화 몰라요?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하는 거 몰라?
왕눈이 깨구리 왕눈이요. 그래. 이 생각이 안 났지? 깨구리 왕눈이가 소송을 제기한다. 뭐 이런 거. 아롬인가 뭐 나오죠. 이 생각이 좀 오래됐더니. 자, 그런 애들이 소를 제기하면 각합니다. 법률상 이익이 인정 안 돼요. 적어도 자연인 법인은 정도는 돼줘야 된다는 거죠. 권리 능력은 없는 사단, 재단이나 깨구리가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맞네.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에요. 밖잖아요. 바깥 주민이니까 원래는 원고 적격 인정 안 되는데 입증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까 했죠? 입증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안 되는데. 3번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맞아요? 이런 환경권, 우리 공권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헌법상의 기본권은 다 공권이 되는 게 아니라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런 거는 법률이 구체화돼야 공권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환경권만으로는 공권이 아니니까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야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경원자 소송에서는 경원자 관계이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했고요. 5번 재량의 영역일지라도 법률상 이익, 다른 말로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무죄청,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 이런 공권이 성립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원고 적격했고, 자 이번에는 협의 소익은 좀 이따 하고 피고 적격. 피고 적격은 조문에 딱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소송부 13조를 보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청.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넘어가면 승계한 행정청 동그라미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음 2항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기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원래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피고인데 아예 행정청이 없어질 때는 그 뒤에 있는 국가가 피고로 서줘야 된다. 피고 적격은 그런 거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고요. 권한의 위임 위탁의 경우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 기억 A, B, C, D, E는 읽어보면 돼요. 다 동그라미는 맞아요. 다 중요하긴 한데 행정청 할 때 다 했던 말이니까. 권한의 위임 위탁의 경우 자 요게 조금 중요한데 자 이미 몇 번 하긴 했는데 자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조물 책임할 때 또는 국가배상 책임할 때 다 했던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한테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해주는 이런 위임 사무를 뭐라 그랬어요? 기관 위임 사무라 그랬죠. 자 이렇게 기관 위임이 되면 이 시장이 이제 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누구누구 시장 도장 꽝 이렇게 찍어요. 기관 위임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지가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때 피고는 누가 해야 돼요? 이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싶어요. 누굴 피고로 해야 돼? 처분을 한 시장을 피고로 해요. 행정청. 이렇게. 근데 A가 B 시장한테 그냥 위임이 아니라 내부 위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내부 위임이란 말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안에서만 위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이 처분할 때는. A 이름이 드러나야 되죠. B 이름은 드러나면 안 돼요. 자, 이걸 다투고 싶어요. 누굴 피고로 해야 돼? 역시 처분청 A를 피고로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이 시장놈이 미쳤는지 처분을 할 때, 여기서 미쳤죠. 저기서는 안 미치고. 내부 위임을 했는데 G 이름으로 해버렸어요. 시장 B. 이러면 누굴 피고로 해야 돼요? 역시 국민 입장에서는 얘가 뭐 내부 위임을 받았는지 기관 위임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놈이 했구나. 네가 피고야. 난 너를 자꾸 공격할 거야. 자, 그러면 이 처분은 적법해요, 위법해요? 이렇게 처분을 하면. 이렇게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위법하죠. 위법성의 정도는 무효에 취소에 두 가지가 있잖아.
무효일까 취소일까? 무효죠. 왜? 원래 권한은 A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주체는. 그러니까 B가 표시됐으니까 주체가 잘못된 거죠. 주체의 하자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표가 있어요. 저 앞에 가면 구체적 구별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 고찰 이렇게 해갖고 무효 사유, 취소 사유 표 기억나나요? 거기 가보면 방금 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수임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 무효 사유에 적혀져 있어요. 주체 사유에. 거기에 가보면 무효 사유에 적혀있다. 피고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니은도 별표예요. C. 판례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명의자를 피고로 하는데 내부 위임이나 대리의 경우라도 수임청이 위임청의 명의로 표시 않고 수입청의 명의로 처분을 하거나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어디까지나 드러난 고처 피고를 처분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판례 A급이고 읽어보면 어렵지 않고요. 그 위에 피고 적격은 뒤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고. 판례 1번 A, 2번 원래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데 SH공사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대요. 이거요. 그냥 위임을 해줬대요. 그럼 누구 명의로 하죠? 얘들이 지가 알아서 해요. 이제 권한을 위임받으면. 따라서 SH공사가 이 처분을 하게 되고 피고도 SH공사가 되는 거예요. A급, A급. 3번 그 위에 판례하고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써놓은 거고 A급. 4번 내부 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처분을 한 경우에도 어쨌든 이게 그거죠. 무효인 거.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한다. A급. 다음 페이지 5번도 A급. 읽어보시면 또 이해가 됩니다. 5번은 원래는 이런 경우에 내부 위임을 받으면 시장 명의로 해버리면 시장을 피고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고 대리는 설명을 안 했는데 A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 대리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도장꽝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원래는 누가 한 거야? 얘가 원래 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대신만 해준 사람이에요. 그럼 피고는 얘를 피고로 해야 돼요. 피대리책이라 그래요. 민법에서는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직접 못 가니까 B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보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갑 대리인 B 이렇게 씁니다. 그럼 도장 꽝 이렇게 찍어요. 이 대리인이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집은 이제 사갖고 오면 누구께 되는 거야? 대리인께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라 그래요. 민법에서는. 행정청에서는 피대리청, 대리하는 청. 우리는 대리인, 본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 장관 대리청 B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리청을 안 쓴 거야. 그냥 이렇게만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누굴 피고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했어요. 지방국토관리청장 도장꽝 찍었어요. 원래는 얘를 피고로 해야 되죠. 근데 마지막 판례는 원래는 얘인데 분명히 대리라고 표현을 했고 행정청도 알고 상대방도 그걸 다 알고 개나 소나 다 알았단 말이야. 대리라는 걸. 그럴 때는 B가 아니라 A를 피고로 할 수도 있다는 게 그 판례. 아주 예외적인 판례죠. 누가 봐도 읽어보면 의미가 생각이 나요. 약간 예외적인 판례가. B급이에요. 그 다음에 D것은 합의제 행정청은 합의제 행정청 그 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둘째 줄 합의제 행정청. 합의제 행정청 무슨 위원회가 처분하면 위원회가 피고란 말이에요. 지방의회가 처분하면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겠죠. 근데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들지만 공포를 자치단체 장이 하기 때문에 조례의 경우는 넷째 줄 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됩니다. 판례 A급이에요. 그래서 두밀분교 조례는 교육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공포를 하거든요. 따라서 피고는 누굴 할까요? 교육감을 피고로 하게 되는 거예요. A급. 미음 별표예요. 처분청이 대통령일 때는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 그 소속 장관이 별표예요. 그냥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X예요. 대법원장도 야 내가 피고가 되긴 좀 쪽팔린다. 법원 행정처장.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장도 나도 쪽팔린다. 재판소 사무처장. 국회의장도 나도 쪽팔린다. 국회 사무총장.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래 위원회가 한 처분은 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위원회법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라고 이상하게 조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암기예요. 미연 별표. 기타 재계를 다툴 때는 심판위원회. 처분청과 통지자가 다를 때는 통지한 사람은 그냥 알려준 사람에 불과하니까 처분청 동그라미 피고가 된다. 그래서 판례가 이제 A급이 되는 거예요. 인천 옛날 판례인데 직할시장이 한 처분을 구청장이 이렇게 통지만 해준 거야. 누굴 피고로 해야 된다? 실제 그 처분을 한 명의자. 인천 직할시장을 피고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성계와 기간 폐지는 조문 그대로니까 따로 안 봐도 되고요. 피고 경정 제도도 있습니다. 피고를 바꿔주기도 해요. 소송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걸 말한다. 제일 마지막 줄. 피고 경정, 피고를 바꾸게 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손은 취하, 없었던 것이 되고 새로운 피고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는데 언제 제기한 것으로 보냐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그렇게 세모 그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거요. 내가 이런 경우에 원래는 시장을 피고로 해야 되는데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피고로 한 거야. 그럼 원래는 안 되죠. 각하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런 걸 가지고 각하를 안 합니다. 성명권이라는 걸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가르쳐줘야 돼요. 원고한테. 야, 너 이거는 내부 위임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얘이기 때문에 얘를 피고로 해야 돼. 이걸 피고로 하면 안 돼.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피고를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피고 좀 잘못 썼다고 각하해버리는 게는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경정제도예요. 자, 그러면 B를 피고로 해야 되는데 A를 피고로 했다. 그러면 이제 90일이 지나서 90일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했는데 90일이 지나고 나서 한 200일쯤에 피고를 바뀐 거야. A에서 B로. 그러면 B에 대한 소송이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200일째 바뀌면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버렸잖아요. 각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런 말이 다 들어가 있어. 세모. 근데 좀 어렵게 잘 안 내는데. 판례 B급이에요. 법원으로서는 성명권을 행사하여 성업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말. 자, 아까 세무서장이 원래는 공매를 해야 되는데 성업공사한테 위탁을 해주죠. 그럼 성업공사가 공매를 해요. 그 공매 처분을 다툴 때는 누굴 피고로 하라 그랬어요, 아까? 성업공사를 피고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마가 모르고 세무서장을 피고로 했어요. 바로 각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케 하여 소송을 진행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다. 임마가 끝까지 안 바꾼대요. 그러면 할 수 없죠. 각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B급, 2번 B급. 다 성명권, 성명권. 성명권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공동소송도 있습니다. 됐고요. 3번 B급. 확인 문제만 풀어보고 잠시 쉬죠. 피고 적격 옳지 않은 것은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맞죠? 아까 중앙노동위원회만 예외가 있고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고요. 권한에 위임이 있는 경우는 위임청이 피고가 되나요? 권한이 그냥 위임은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내부 위임은 위임청이 되죠. 3번이 틀렸어요. 4번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이 대통령일 때는 대통령은 피고가 안 되죠. 소속 장관 맞네요. 국회의장도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죠. 됐습니다. 다음 합의의 소익 잠시 쉬었다가